자, 오랜만에 진도 한번 나가 봅시다. 쌤 근데 네. 이거 먼저 저거 화면 녹화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뭔 말이야? 쌤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어서 와. 쌤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들려. 왜요? 들려요? 내 목소리 안 들려. 목소리 다 들어가. 쌤 목소리는 들려. 아니 그냥 목소리가 안 들려. 화면 밖에 소리 안 들리잖아요. 진짜로? 뭘 봤는데요? 네?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니 제가 화면 녹화하고 영상을 보면은 아, 제 그 목소리가 안 밖에 들려. 소리가 안 들리고 안에 그거 소리가 방금 들려. 쌤이 세팅했잖아. 마이크 끔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이제 몸 괜찮니? 안 괜찮아? 어쩌냐? 자, 너무 오랜만에 진도를 나갑니다. 앞부분에 인수분해 관련돼서는 연습 문제까지 다 못 풀어도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그 쌤이 그저께 밴드도 썼지만 밴드 봤어요 혹시? 네. 뭐라고 썼어? 열심히 하자. 물론 그런 뭐 뉘앙스로 쓴 게 맞는데 정확히는 더 열심히 안 봤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쌤이 그 말을 지금 안 봤어 안 봤어. 뭐냐면 시간 투자를 절대적으로 더 하셔야 된다야. 알겠지? 왜냐면 중등 과정이랑 고등 과정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 시간이 많아야 돼. 절대적으로. 얼마나 커요? 한 못해도 3배는 정도 되지 않을까? 왜? 자, 그래서 쌤 그런 말 어때요? 어? 그런 말 없어요. 그래요? 응. 그러면 그거는 쟤한테 했나 보다. 난 진득하게 해결을 하는지. 어쨌든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진득이네. 자, 이제 1학기 과정 중에 여러분들 이거는 교재 자체가 이제 버전이 이 교육과정 이전 버전에 여러분들 고1 올라가면 버전이 바뀌거든. 그래서 단원이 조금 바뀌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두 번째 단원은 바뀌는 단원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단원들이 바뀌거든. 그럼 바뀌는 부분은 쌤이 체크를 해가지고 좀 내용을 바꿔서 설명을 하든지 별도 자료를 드리든지 할게요. 알았지? 자, 오늘은 그래서 복소수라는 거 드디어 실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가 뭐지? 수인데 실전하는 수. 맞아요. 실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 실수 범위. 우리 이따가 수 체계 자체를 이제 정의를 해볼 건데요.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야. 중3 버전에서 실수 범위까지 확정을 해놨는데 드디어 이제 수의 확장이 또 일어나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제 내용부터 잠깐만 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메모해두면 좋겠어요. 어떤 실수 x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 x를 제곱해 봅시다. 그럼 어떤 실수를 제곱했다라면 이것의 부호 결정을 좀 할 수 있는데 x 제곱이라는 게 x 두 번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천천히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잘 봐. 만약에 x가 양수고 또 양수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둘 다 양수면 뭐지? 곱하면 양수겠지, 그지? 그러면 x가 음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남은 하나가 x가 0이면 곱하면 0이겠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게요? 이렇다. 양수다. 그렇지. 결론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실수에서는 없다 였어요. 기억나니? 네.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해봤어. 왜 그것만 가능해? 아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곱을 해봤는데요. 이게 음수가 나오는 상황은 없을까? 저요? 네. 그러면
실수 내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건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걸 우리가 상상해보자.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보자. 실수 체계 말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복소수 범위야. 오케이? 새로운 수체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봤냐면 가장 간단하게 어떤 걸 제곱하면 음수의 가장 기본인 마이너스 1이 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 푸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는 건데 이거 제곱 어떻게 풀어야 돼? x는 풀어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른쪽 숫자의 루트 이렇게 씌우죠.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하죠, 그죠? 자, 여기 루트를 근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 돌아가면 근호안은 항상 어때야 된다라고 했어? 양수거나 0. 그러니까 0 이상이어야 한다고 배웠지. 왜냐하면 실수 범위 내에서 다루려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체계를 벗어나서 실수 체계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그 기준을 다 깨버리고 이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본 거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근호 앞에 플러스 있는 것만 떼와서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요거를 와 새로운 수체계의 기준이라고 보고 요 놈을 허수 i라고 일컫자. 그래서 이거는 허수 단위 i라고 불러요. i가 요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엄밀히는 요거를 J는 이렇게 쓰고요. 를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이쁘게 쓰기 위해서 이거 좀 구부러진 게 안 이뻐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또는 이렇게 써요. 편한 대로 쓰세요. 저거는 강아지. 아이, 편한 대로 쓰시라고요. 어떻게 거예요? 그래서 허수 단위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얘기하더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i라는 걸 제곱하면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1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이거 얼마야? 아니네.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드디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녀석을 찾았어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알겠죠? 그것도 적어요? 네,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응? 칸이 부족해요, 좀. 날 쌤 욕해. 확대하면은 커지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다. 쌤 확대는 해야 돼요. 제곱은? 궁시렁거려 이렇게. 오늘은 잠이 안 와. 좋다. 오늘 집에서 자보고 싶어. 자, 그래서 네모 박스가 이제 정의한 거니까 한번 볼게요. 허수 단위 i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숫자를 i로 정의하기로 합니다. 이거를 i를 허수 단위라고 하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해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랑 다 적었던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면 왜 i라고 했을까? Imaginary unit. 그렇죠. 어디 있어? 밑에 있네요. 그죠? 상상의 숫자라고 해서 요거를 따온 겁니다. 알겠죠? 아까 리얼 넘버가 리얼 넘버가 실수였거든. 그죠? 리얼 넘버. 근데 리얼하지 않다. 그래서 상상했다라고 해서 상상했다예요. 상상해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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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과거예요.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적고 갈게요. 아까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지? 그런데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고 i 제곱이잖아요. 그지? 근데 i 제곱은 우리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이거 생각나죠. 플러스. 커스요.
플러스 기호는 생략하고요. 마이너스 1 루트 씌운 것의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요, i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i도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i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플러스 i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자, 이렇게 되면 실수 말고 또 다른 세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세계. 네, 그게 복소수 세계야. 재밌다, 그지? 복소수는 여기 없네. 요거는 미리 적어 놓을게요. 복소수 단위를 체계를 쓸 건데 어쨌든 이제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합니다. 이 아닌데 컴플렉스가 그지? 맞아. 맞아? 먹지 않아. 그래서 요거를 단어를 하나로 나타낼 때 C라고 많이 나타내는데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면 복소수가 도대체 뭐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여기 밑에 네모 박스 오른쪽 밑에 공간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던 수체계를 쭉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따라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다 쓰고 나면 한번 다시 혼자서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혼자서요? 네, 혼자서 안 돼? 네. 자, 했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을 더듬어 봅시다. 여러분들 숫자 언제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나요? 2살. 2살 정도에 세나요? 아니요. 어떤 숫자부터 셌어요? 1. 오케이, 1, 2, 3으로 세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걸 무슨 수? 자연수. 자연수. 좋아요. 그래서 자연수를 먼저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 뭘 배우죠? 음수, 양수. 그래, 음수, 양수를 나누는 0 기준을 배워요. 그래서 0을 포함해서 자연수 포함해서 자연수에 마이너스 9 붙인 것까지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정수. 그래요. 그래서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까지 묶어서 뭐가 된다? 정수 범위가 된다. 그릇이 더 커졌습니다. 그죠? 근데 정수가 아닌 숫자들이 있었죠. 유리수. 그거를 그러니까 정수는 우리가 분수꼴로 나타났을 때 더 이상 약분되지 않도록 기하분수를 만들면 분모가 1이 되면 우리가 그걸 생략하지. 그런 모양을 우리가 정수라고 해요. 그런데 분수로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요 놈까지 합쳐서 더 큰 그릇인 유리수 그릇이 돼. 이렇게. 그래서 유리수는 간단하게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이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는 방금 얘기했듯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이야. 근데 그렇지. 그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해요. 무리수의 대표적인 숫자가 뭐가 있죠? 루트 1. 루트 2. 루트 1은 무리수입니까? 아니요. 루트 2. 루트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었어. 루트 2 또? 루트 5. 근데 어릴 때부터 배워오던 게 있는데 무리수 중에 파이. 파이. 그렇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무리수였어요.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실수. 좋아요. 리얼 넘버, 실수 이렇게 됩니다. 실수가 이거는 좀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은데요. 얘는 수직선을 구성하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크기 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잘 드러나야 돼. 왜? 실수 범위에서만 크기 관계를 비교할 수 있냐? 허수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크기 관계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실수 범위를 벗어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정의한 허수 단위 i를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합쳐서 새로운 그릇이 생겼는데 그게 뭐겠니? 복소수. 그렇죠.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수체계 확장은 끝났어요. 메모 한번 해볼래? 여기가 왼쪽에 쓰기 불편한 거 아시죠? 맞아. 여기다 여기 편한 데 쓰세요. 네. 쓰라요.
컨디션 좋네. 뭐라고요? 컨디션 좋아. 그래. 나 이거 보고 적지? 선생님. 응? 위에 좀 보여주세요. 응? 어디 보여줄까? 제일 위에. 여기?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실수도 가지고 있고 허수도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형님이란 말이야. 형이요? 형님. 대빵이야. 그래서 복소수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뭐 읽어볼게. 밑줄을 칩시다. 인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실수 AB를 가져옵니다. 그 AB의 역할이 뭐냐? 복소수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A 더하기 B에다가 I를 곱한 거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근데 여기서 A, B는 각각은 실수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죠? 아,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 실수를 담당하는 녀석이고 B라는 녀석은 허수단위 I랑 곱해져서 허수를 담당하는 애야.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의 합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복소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A 더하기 B, I 여기서 A도 실수고 B도 실수고 이거 전체를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앞부분에는요 A 혼자 있으니까 얘는 I랑 상관없이 A 혼자 있는 거거든. 얘는 그래서 실수를 담당하는 부분이야 라고 해서 줄여서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이 용어가 필요해. 그 다음에 뒤에 허수단위 I랑 곱해져 있는 B는 최종적으로는 허수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실수 B만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특히나 여기서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허수하면 I라는 게 떠오르기 때문에 얘를 BI겠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I에 곱해져 있는 실수를 우리는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현서 뭐라고? 네, 아이에 곱해져 있는 실수만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지? 용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봅시다.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지는 모든 숫자들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숫자나 보고 이거 복소수잖아 라고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맞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복소수예요. 복소수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정수다, 뭐 자연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I 꼴에서 A는 실수를 담당하는 부분, 실수 부분. B는 BI가 아니라 B는 허수 부분을 담당한다 해서 허수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몇 개다 쓸까? 여기 조그만 데 쓸게요.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i 이렇게 돼 있어요. 현서 실수 부분 얼마? 2 허수 부분 3. 이렇게 됩니다. 서연아 준비됐니? 네? 2i 실수 부분 얼마? 0 허수 부분 얼마? 2.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 은지 실수 부분 얼마? 3 허수 부분 얼마? 그렇지. 그래서 3이라는 우리 자연수는요 엄밀히는 복소수 표현했을 때 3 더하기
0 곱하기 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숫자들은 a 더하기 bi 꼴로 다 나타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실수 부분은 3, 허수 부분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돌아갈게요. 자, 이제 모든 숫자를 복소수라고 그냥 부르면 되는데 걔네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봅시다. 2번 보면 실수가 아닌, 여기 밑줄 칩시다. 실수가 아니래요. 이 말은 뭐냐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란 얘기네, 그지? 왜냐하면 a만 있으면 실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을 담당하는 b가 0이 아니다. 이 표현을 실수가 아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i에서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다 라면 이거를 우리가 허수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실수든 허수든 뭉뚱그려서 복소수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엄밀히 구분하자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면 그걸 허수라고 불러요. 근데 허수 부분이 0이면 실수라고 부르겠지, 그지? 괜찮나요? 게다가 조금 더 가볼게요. 실수 부분이 0이면 여기서 실수 부분이 지금 누구야? a지, 그지? 그 a가 0이면 누가 사라지냐면 요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없어지면 뭐만 남아있냐면 bi, 이때 b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bi만 남아있어. 그러면 실수를 담당하는 애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얘는 오로지 허수 부분만 존재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남아있어요 라는 의미로 순허수라고 불러. 구체적으로 용어 구분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다음 복소수가 순허수일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는 우리가 a 더하기 bi 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수 부분이 사라져야 돼. 그리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용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안쪽에 볼게요. 복소수 a 더하기 bi라는 거는요. 자, 요 흐름 잘 따라와봐. a가 0이야. a가 0이면 a가 0 나중에 하자. b가 0부터 할게요. b가 0이야. 그럼 요게 사라지겠지, 그지? 그럼 뭐만 남아? a만 남아. a는 실수였으니까 복소수는 실수였다라는 거야. 위쪽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면 그거 자체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a가 0이든 아니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a가 0이든 아니든 허수 부분 b가 0이 아니면 허수라고 불렀는데 조금 전처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a가 0이면 즉 요 녀석이 이렇게 날아가면 순수하게 허수 부분 b만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순허수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즉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뭐 여기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허수라고 얘기하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복소수를 구체적으로 부르는 용어들이 있더라. 특히 순허수라는 거 이거 좀 집중해서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이것만 보고 갈게. 복소수 1 더하기 2i 이거는 허수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실수 부분은 1, 허수 부분은 i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2 이렇게 부릅니다. 3은 3 더하기 0i니까 아까 했던 거고요. 5i는 0 더하기 5i니까 아까 했던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용어 구분만 잘 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서연아, 질문 있니? 좋아. 그러면 뒤에 보충학습 한번 하고 올라올게요. 77페이지에 보면요. 아래쪽에 허수의 대소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메모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소 비교라는 거는 즉 크기 관계, 누가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는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수직선에서 얘기를 해요. 수직선은 결국 실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얘기야. 크다 작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허수 범위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세 개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허수에서는 안 된다. 크기 관계 비교가 안 된다. 이거를 꼭 알아둬야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야.
3i랑 5i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큰가요? 몰라요. 그치. 보통 5가 보이니까 5i가 클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i라는 허수 단위가 곱해지는 순간 범위를 실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비교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비교 불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아래쪽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게요. 그래서 3번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크기 관계는 비교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야. 그 두 복소수, 두 허수가 같은지 다른지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내용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뭔데 두 숫자가 같다라고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한번 볼게요.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세요. 두 복소수가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라고 주어졌을 때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결국은 모양이 똑같아야겠지, 그지? 근데 복소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결론, 실수 부분끼리 모양이 같고 허수 부분끼리 모양이 같으면 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요 A, B, C, D가 실수, 우리가 복소수를 구성할 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모조리 실수로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 B, C, D를 실수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가 같으려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실수 부분끼리 즉 A와 C가 같고 허수 부분끼리 B와 D가 같아야 돼. 이게 결론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니? 두 번째, A 더하기 BI가 0이 돼야 된대요. 0을 우리가 복소수 표현하면 어떻게 돼? 써요? 네? 0을 복소수 표현해보자. 음. 그럼 어떻게 돼? 0 더하기 아니 0 0, I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B는 얼마? 둘 다 0이다. 이렇게 돼야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혈내 복소수. 우리가 복소수의 구조 자체는요 조금 전에 했지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 A 더하기 BI 꼴로 나타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켤레라는 말은 뭘까? 현서야, 켤레라는 말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 한 쌍이다. 한 쌍이다. 그렇지. 우리가 양말 한 켤레, 뭐 신발 한 켤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발 얘기를 얘기해 볼게요. 신발 이야기를 해볼게. 왼쪽 신발 모양이랑 오른쪽 신발 모양이 똑같나요? 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걔네들이 한 쌍인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켤레라고 부르는 건데 대칭이에요, 대칭. 모양 형태가 조금은 다르지만 전체 그림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도 전체 모양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모양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 어디 모양을 바꾸는 걸까? 뭐라고? 부호, 어떤 부호? 여기 사이에 끼어져 있는 맞아, 플러스를 반대로 바꾸는 걸 우리가 켤레라고 해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아래쪽 읽어보고 올게요. 복소수 A 더하기 BI 꼴이 있을 때 이것의 어디 부분? 그렇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야. 항상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부호를 반대로 바꾼 복소수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요. 그거를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 위에다가 짝대기를 쭉 그어요. 이거를 바라고 읽습니다. 왜 저렇게 나타내?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A 더하기 BI의 켤레 복소수로서 어떻게 하기로? 허수 부분, 여기서 허수 부분이 누군데? B죠. 그래서 그것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 따라서 A 빼기 BI 이렇게 바꾸는 거야. 괜찮죠? 근데 이거를 정의를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이런 미스가 많이 나요. 뭐냐면 2 빼기 3i의 켤레 복소수 구해보세요 하면 현서야 어떻게 되니? 2 더하기 2 더하기 3i 이런 모양은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3i 더하기 2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2 더하기 3i. 실수하지 않았네요, 그죠?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 그냥 중간에 껴있는 부호를 그냥 바꿨었거든.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왜 그랬어요? 실수를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실수네요.
정확히 정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편한 대로 중간에 부호를 바꿨던 거야. 그런데 정의에 따라 가야겠죠. 따라서 여기는 허수 부분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야. 따라서 그것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3i 더하기 2 이렇게 돼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마 한 번은 요 실수 할걸요? 그게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짝대기는 바라고 읽는다고 밑에 있어요. 바라고 읽는다. 어디 있어요? 바. Z 바라고 있죠. bar. Z바예요? Z 여기 복소수를 Z라고 한다 그러면 Z 바라고 읽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했듯이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일반적 표현으로 우리가 Z라는 문자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알겠지? Z는 A 플러스 BI 이런 꼴이에요. 자, 여기서는 2번 내용이 좀 중요한데 요거 별표 쳐놓을게요. 짜잔.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소수 Z라는 게 실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수면 Z가 실수면 표현을 해볼게요. 왼쪽에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양이 별로 없으니까. Z라는 문자를 복소수를 A 더하기 BI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걸 여기다 써요? 자,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2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Z가 실수가 되어야 한대요. 그럼 누가 없어져야 돼? BI BI, 즉 B가 얼마여야 해? 0 그렇지. Z가 실수면 B가 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Z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이 놈은 A 더하기 0i 뭐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를 한번 씌워볼게요. 여기다가 켤레 복소수, 즉 Z의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네 누구야?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이거는 A죠. 근데 A는 결국 누구였어? Z Z랑 똑같죠. 아, 그래서 실수는요 켤레를 적용한다라고 하더라도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래 복소수와 같더라. 그래서 실수는 바가 적용돼도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알겠죠? 반면에 두 번째 Z가 순허수면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순허수일 때를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간단하게 가볼게요. Z가 순허수야. 이렇게 되면 Z는 순허수니까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겠죠? 따라서 Z는 B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켤레를 한번 씌워 보도록 하죠. Z 바 이렇게. 그러면 Z가 BI였으니까 그것의 켤레 이렇게. 은지야, 이거는 뭐가 되니? BI의 켤레.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BI가 돼요. 그러면 BI가 Z였으니까 이거는 Z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집에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를 씌웠는데 원래 있던 복소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면 그 Z라는 복소수는 실수였었던 거고요. 바를 씌웠는데 원래 복소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면 Z는 순허수였던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오케이? 할만하죠? 할만하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서 문제는 몇 문제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우리는 네. 80페이지로 가봅시다. 네? 80페이지 가볼게요. 자, 아까 복소수가 크기 비교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같다 다르다만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연산도 한번 해봅시다. 왜? 네? 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분모자.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분모자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자, 연산 한번 해봅시다. 연산은 결국은 사칙 연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해봅시다 입니다. 자, 먼저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덧셈, 뺄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얘기를 해놨는데 덧셈, 뺄셈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어차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자체는 실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실수 계산을 그대로 덧셈, 뺄셈 하면 된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덧셈, 뺄셈 잠깐 보고 올게요. 1번, 2번.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와 C 더하기 DI라는 복소수를 합해보세요 라고 하면 결국은 실수 부분에 있는 A와 C를 합하고 허수 부분에 있는 B와 D를 합하고 끝.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뺄셈도 마찬가지.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끼리 빼고.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네요, 그죠? 질문 있니? 하지만 곱셈은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전개를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전개 한번 해볼게요. 왜 빼는 거예요? 저 AC 빼기 BD. 어디? 그래서 봐봐.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분배 법칙 하려면 하나 붙잡고 하나씩 전개해 나가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곱하면 얼마? AC.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뭐가 돼? ADI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BCI, 요렇게 곱하면 BDI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쭉 써볼게요. 오른쪽에는 결과만 있는데 위에다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AC 더하기 ADI 더하기 BCI 더하기 BDI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AC.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있는 I 제곱은 얼마죠? 우리 수업 초반에 다루던 거. I 제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야. 아하. 그러고 보니까 I가 붙어있지 않은 애들을 우리가 실수 부분, I가 곱해져 있는 애들을 허수 부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정리합니다. I가 붙어있지 않은 AC 그리고 맨 뒤에 있던 빼기 BD, 그 다음에 I가 붙어있던 애들 다 묶어볼게요. 그러면 AD 더하기 BCI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앞에 있는 AC 빼기 BD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본다 그러면 AC 빼기 BD가 무슨 부분? 실수 부분. 그 다음에 AD 더하기 BC가 허수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전개를 한 거예요. 맞지? 어려운 거 있나요? 귀찮을 뿐. 그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정리하는 거를 한 번에 좀 생략하고 한 번에 한번 적어보도록 한다. 어떻게 하냐?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구조로 가면 좋겠습니다. 전개하는 형태면 항상 실수 부분 마련해 놓고 허수 부분 마련해 놓고 채워 넣는 방법으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 자, 실수 부분은 이걸 볼게요. 실수 부분은 I가 안 곱해져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A랑 C랑 곱한 거면 실수 부분 맞죠? 그래서 AC 갖다 넣을 거고, 그 다음에 A랑 DI를 곱하면 I가 붙어있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BI랑 C를 곱해도 I가 붙어있기 때문에 안 돼.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BI, DI를 곱했을 때 BD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가 실수 부분에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여기가 AC 마이너스 BD 이렇게 채워 넣는 거야. 전개하는 식을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이 ADI, BCI니까 AD 더하기 BC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로 전개를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채운다.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다. 곱셈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눗셈. 자, 나눗셈에서는요, 우리가 루트가 있을 때,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 이거를 유리수로 만드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죠? 분모의
유리화라고 불러요. 그죠? 분모의 유리화. 그러면 얘는 뭐 지금 허수냐 실수냐 이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나눗셈을 뭐 직접 나누기 한다라는 것보다는 분모에 i가 보이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볼게. 여기서 분모에 i가 보이네, 즉 d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c 더하기 d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을 해야 해요. 네, 가정 안 해도 이 식은 맞는 건데 가정을 한다 그러면 분모에 허수 단위 i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놓고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 어떤 공식이 적용되도록 숫자를 써줬냐면 제곱 빼기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전개되는 합차 공식 기억나니? 분모 유리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합차 공식 적용하는 거였어요. 얘도 그래서 똑같아. 네. 근데 얘는 지금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지. 네. 그래서 c 더하기 di와 부호만 반대로 바꾼 게 c-di죠. 근데 얘네 둘의 관계가 뭐지? 철래. 좋아요. 맞아. 얘네 둘의 관계가 켤레 복소수 관계. 그냥 켤레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켤레를 곱하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합차 전개를 할 거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돼요.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지? c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한번 적어볼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뒤에 거 제곱은 뒤에 거가 뭔데? d가 아니라 di죠. 네. 그것의 제곱이란 말이야. 네. i 제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러면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d 제곱이 돼요.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i 제곱 때문에 부가 반대로 바뀐 거야. 그래서 분모가 어떻게 됐냐면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라고 허수 단위 i가 사라졌지. 네. 이거 자체로는 실수잖아, 그지? 네. 어때요? 처음에 있던 c 플러스 di에서 i 때문에 얘가 허수였는데 분모가 뭘로 바뀌었어? 실수로 바뀌었어. 이걸 뭐라고 부르게? 실수. 분모를 뭘로 바꾼 거야? 실수로 바꾼 거지.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꿨을 때 분모의 유리화라고 불렀거든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 실화. 유리수. 너 대답 실화야 그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분모의 실화예요? 실수화야. 분모의 실화? 실내화? 아니, 실수화. 그래서 분수꼴에서 분모의 허수 단위 i가 포함되어 있으면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든다. 이름이 왜 그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네. 아니요. 넘어갈게요. 자, 밑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눗셈을 방금 했구나. 자,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위에는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곱셈 3번의 내용을 적용한 거야. 교환벽. 자, 2번 가볼게요. 자, 이제 복소수를 편리하게 z라고 많이 나타내는데 왜 Z예요? 이제 미지수가 x, y, z 이렇게 나타낼 때 z를 많이 쓰니까 z를 많이 나타내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법칙이 성립해요라는 거를 증명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복소수 z는 보통은 a 더하기 bi 꼴로 나타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봐봐. 우리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이미 많이 들어봤지? 그치? 이럴 때 요거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Z1, 2, 3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적어놔봐. Z1을 A 더하기 BI 이러고 나타내고요. 두 번째 복소수인 Z2번을 C 더하기 DI 정도로 나타내면 증명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거야.
하나만 해볼게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봐보세요. 교환 법칙은 연산 플러스, 지금은 플러스 기준으로 앞뒤 위치를 바꾼 게 결과가 같겠니? 같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거 그대로 적어보면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와 c 더하기 di라는 복소수의 합인데, 이거 어떻게 그렸냐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Z2 더하기 Z1, 즉 플러스 기호를 기준으로 순서 바꿔도 괜찮겠니? 인데 어차피 플러스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C 더하기 DI A 플러스 BI. 네.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아, 어차피. 그러면 얘는 Z2번 더하기 Z1번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 이제 교환 법칙에 대한 얘기였고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뺄셈의 교환 법칙이 있겠니? 아니에요. 안 되죠, 그죠? 앞에서 뒤로 빼는 거, 뒤에서 앞으로 빼는 건 일반적으로 다르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곱셈의 교환 법칙도 성립하겠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구단 할 때 3 곱하기 9랑 9 곱하기 3 그 의미야. 알겠지? 자, 그 밑에 2번 뭐 있어요? 결합 법칙 있어요. 결합 법칙은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할래,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할래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Z1번과 Z2번을 먼저 더하고 3번을 나중에 더하는 거랑 2번과 3번을 더한 다음에 1번을 더하는 거는 방금 덧셈을 받듯이 상관없죠. 맞나요? 그래서 뭐 다 성립하더라,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엥? 분배 법칙도 다 성립하더라. 엥?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자, 그래서 예시로 보면 Z1번과 Z2번의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곱한 거 이렇게 되더라. 분배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 지금 예제로 나타낸 겁니다. 계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 없어.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정의했던 켤레 복소수도 이러이러한 성질들이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복소수는 두 개를 언급했습니다. 1번, 2번, Z1번, 2번을 했는데 그것에 켤레 복소수가 있더래요. 한번 보자고요. Z가 아니라니까 이랬어요. 네.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C여야 알았어. 넌 그렇게 써. 그러면 1번 볼게요. 하나씩 봅시다. 한번 적어보세요. 아래쪽에 설명이 있긴 한데 Z는 A 더하기 BI라고 할게요. 자료 왜 이렇게 좁지? 그것의 바는 뭐가 되죠? A 빼기 BI가 되겠죠? 그러면 또 그것의 바, 즉 Z 바의 바의 바. 그럼 똑같아요. 그렇지. 바의 바는 위에 있던 것에 바를 씌운 거고요. 이거는 A 더하기 BI로 바뀌는 거니까 Z1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의 바는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입니다. 마이바. 바의 바. 어? 바의 바. 마이바. 좀만 기다려봐요. 왜 이렇게 배고프지?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설명 밑에 있어. 그리고 적어보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보면은 첫 번째가 Z1번 복소수랑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결과가 실수. 켤레 복소수를 곱해도 결과가 실수.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 Z1번을 A 더하기 BI라고 한다 그러면 Z1의 켤레 복소수는 A 빼기 BI가 되겠죠. 첫 번째 두 개 더 해봅시다. 예. Z1 더하기 Z1의 바는 A 더하기 BI와 A 빼기 BI를 더하면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상수돼 버리죠. 허수 부분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 A가 되는데 허수 단위 I가 사라졌으니까 얘는 실수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해 봅시다. Z1번과 Z1번의 바. 이건 좀 써볼게. A 더하기 BI
곱하기 a 빼기 bi. 어머나, 이거는 우리가 분모 실수화 할 때 전개했던 거네요, 그죠? 그러면 합차 전개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결론이 뭐가 되지? 앞에 거 제곱 a 제곱 빼기 b 제곱 i 제곱이니까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때? 또 i가 사라졌네. 이거 실수. 와우.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한 성질이에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성질이야.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얘네들은 결과가 실수 값으로 나오더라. 알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3번 봐봐. 복소수 Z1에다가 켤레를 구해봤더니 원래 거랑 같더래. 부호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네? 켤레 복소수 구할 때 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게 켤레의 의미였지. 네. 근데 얘 Z1이라는 복소수의 켤레를 씌워봤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호가 안 바뀌었어. 그럼 무슨 뜻일까? Z와 1을 허수 부분이 없다. 네, 허수 부분이 0이다라는 의미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얘는 허수 부분이 0이라는 의미니까 Z1을 표현할 때 A 더하기 BI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그때 허수 부분이 날아가면 뭐만 남아요? A만 남지. 그걸 우리는 실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3번 내용이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문제마다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켤레를 씌웠는데 원래랑 같다면 어쩌고 저쩌고 논리를 펼쳐나갈 때 그러면 Z는 실수여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켤레 복소수를 씌워봤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더래. 원래 복소수의 마이너스가 붙더래. 근데 생각해봐. 켤레가 기본적으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라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맞는데 그게 실수 부분까지 마이너스가 곱해져 버리면 원래 복소수의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은 차이가 있죠. 네. 다시 얘기해볼까? 말로 너무 설명했네. 만약에 Z1이라는 녀석이 A 더하기 BI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켤레를 씌워봤어요. 그러면 A 빼기 BI가 되잖아, 그지? 괜찮나요? 그런데 Z1이라는 원래 복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요 놈은 마이너스 E, 마이너스 BI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지금 봐서는 Z1의 켤레랑 Z1의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 모양이 사뭇 다르죠, 그죠? 실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돼 있고 허수 부분은 똑같아. 그치? 여기까지. 그런데 얘네 둘이 같다면 이런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A 빼기 BI랑 마이너스 A 빼기 BI가 같다면이에요. 그럼 이미 허수 부분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 실수 부분이 같아야 돼. 0. 그렇지. 그래서 A는 0이어야 하거든. 결론은 Z1을 정의할 때 A 더하기 BI라고 했는데 A가 0이란 말이야. 그럼 뭐만 남아요? BI만 남지. BI. 얘를 뭐라고 불렀니, 현서야? 순허수. 일부러 물어봤는데 항상 순호수야 그러면 BI가? 아니죠. 왜? 0. 그렇지. B가 0이면 순호수라고 부르지 않아. B가 0이면 그냥 얘는 0 실수야. B가 0이 아닐 때 순호수라고 불러요. 결론은 뭐냐면 다시 돌아올게. 복소수 Z에다가 켤레를 정해봤더니 원래 복소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결과면 일단 실수 부분이 0인 거야. 여기까지. 그렇다고 해서 허수 부분이 0이냐 0이 아니냐라는 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순허수라고 부르려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구나. 또는 0. 이거는 허수 부분까지 0이구나.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실수가 아닌 허수 Z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누가 탈락되는 거야? 0. 0이라는 얘가 탈락이 되지. 0은 실수니까, 그지?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6번 볼게요. 일단 읽어만 볼게. 5번.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Z1, Z2를 더한 것의 결과에다가 바를 씌운 게 오른쪽에
각각의 바를 씌워서 더한 것과 같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뺀 것 전체의 켤레를 씌운 거는 각각 씌운 것에 뺀 거랑 같더라.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먼저 할 거냐 켤레를 먼저 할 거냐 그거는 관계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 증명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여기다 쓸게. 조그맣게 쓸게요. Z1은 A 더하기 BI라고 쓰고요. 더하기 Z2는 C 더하기 DI라고 쓸게요. 그것에 바를 실었어. 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저거부터 계산해 봅시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덧셈하면 되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 I 그것의 켤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켤레 복소수 이제 적용하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A 더하기 C에다가 마이너스 B 더하기 D의 I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허수 부분을 담당하는 게 B 플러스 D니까 그것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각각의 켤레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걸 보고 싶은데 이제 뒤쪽에 있는 허수 부분을 담당하는 애를 찢어볼게요.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지. 그렇다면 A 빼기 BI 이렇게 한 덩어리와 더하기 C 빼기 DI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A 빼기 BI는 누구였냐면 처음에 정의했던 Z1의 켤레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C 빼기 DI는 Z2번의 켤레였단 말이지. 따라서 결론은 Z1의 켤레 더하기 Z2의 켤레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더한 것의 전체 켤레를 씌운 거는 각각 켤레를 씌워서 더한 것과 같더라. 괜찮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기억하느냐. 바가 씌워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 복소수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부호가 바뀌니? 네. 안 바뀌죠, 그죠? 네.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죄할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적용되더라.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내용 가볼게요. 얘도 어때요? 근데 이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서연아. 그래서 전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전체의 켤레가 씌워져 있는 거는 각각 다 적용해서 연산하는 거랑 동일하다가 5번, 6번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를 쌤이 멘트를 드리자면 멘틀이요? 끝까지 침투한다. 누가? 바가 끝까지 침투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여기까지 재미있나요?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